자, 다음 소식은 민주당 내부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특히 어제 민주당 우상호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욕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가 뜨더라고요. 우상호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욕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우상호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욕설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라고 비판을 한다. 그랬더니 답변이 검사 독재가 만약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다. 걸어다닐 수 있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끔소리하고 지랄이야. 아니야. 그런 야당 대표를 상대로 그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역대 어느 여당 대표가 그따위 말을 해.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우상호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수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막말하는 민주당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대응 너무 잘했습니다. 2배로 갚아줬어요. 아니, 3배로 갚아줬습니다. 아니, 10배로 갚아줬습니다. 어떻게 갚아주었냐? 자,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를 향해서 룸사롱 때와 달라진 게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386 운동권의 민낯이다, 청산이 필요하다 라고 말을 했고, 저는 이 뒤가 가장 재밌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룸살롱에서 여성 동료에게 욕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호는 원래 욕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한테 욕까지 한 사람이다 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우상호를 향해서 수십 배로 갚아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상호는 괜히 욕했다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뭡니까? 반격을 당하는 모습, 몇 배로 되갚아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은 생각 잘하고 해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데요.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어마어마하게 파열음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가 어떻습니까? 친명과 친문 갈등 속에서 뭐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론을 두고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거 관련돼가지고 니 탓이다, 아니다, 니 탓이다 라면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친명계가 하다 못해가지고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임종석, 노경민에 대해서 출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이인영, 도종환, 전해철도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래에 이재명과 겨룰 수 있는 친문 후보들을 모두 다 잘라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은 아예 총선에 있어서 사당화를 넘어서 다음 당권 도전과 당권 싸움이 있어서도 친문계의 싹을 다 잘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친구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의 탄생 가장 일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왜냐? 대선에서 졌잖아.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겼다라면은 윤석열 정부 안 만들어졌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이재명이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탄생과 관련돼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책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가 거론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이 민주당이 얼마나 이재명 사당화가 되었는지를 이 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윤석열 정부 탄생과 관련돼서 책임론을 벌일 거면 언제 벌여야 됐습니까? 2년 전에 벌였어야지. 2년 전에. 대선이 끝난 직후에 윤석열 정부 탄생과 관련돼가지고 책임론을 얘기했어야죠. 아니, 왜 2년이 지난 직후에 와서 책임론을 논하고 있는 겁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책임론을 벌일 거면은 대선이 끝난 직후에 벌였어야죠. 근데 2년이나 지난 이후에 갑자기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라면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은 핑계일 뿐이고 그냥 오로지 이재명의 사당화를 위해서 친문들을 향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웃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우상호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우상호가 왜 이런 일을 할까? 더 나아가서 왜 우상호가 이재명을 비호해줄까? 라는 궁금증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자,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대선 패배와 관련돼가지고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인 박용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서도 안 썼다고요. 민주당이 대선 패배 백서도 안 썼다고 박용진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MBN 보도에 따르면 있다라는 겁니다. 대선 백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려 899쪽 분량의 의원 기념사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백서 안에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 네? 대선 백서인데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이 대선 백서는 뭡니까? 문재인 정권 책임론만 거론된 이재명에 알맞춤된 대선 백서라는 거죠. 친명계의 시선으로서만 쓰여진 대선 백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 2022년 8월 달입니다. 2022년 8월 달이에요. 그러면 2022년 8월 달에 저 백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모르게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외부에 공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친구 여러분? 만들었으면 공개를 하던가. 더 나아가 이게 지금 2년이 다 돼가는 시기까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막았느냐? 이걸 누가 막았느냐? 우상호가 막았다라는 겁니다. 백서, 당내 갈등 우려에 발행 금지시켰대요. 왜냐? 이 백서가 발행할 당시가 바로 우상호 비대위였기 때문입니다. 대선 지고 난 직후 우상호 비대위가 출범됐기 때문이에요. 즉 우상호가 이 백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왜 이걸 금지시켰을까? 왜 이걸? 시기가 중요합니다. 2022년 8월 달. 그때가 언제입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질 때예요. 지금의 이재명이 당대표로 뽑혔던 그 전당대회가 치러졌던 게 바로 2022년 8월 달입니다. 즉, 이 전당대회 속에서 만약에 저 백서가 등장을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주당 싸움 나죠. 싸움판 나죠. 왜겠어요? 백서에 당연히 담겨야 되는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없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만 들어가 있으니까 친문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이 당대표로 선출이 된 그 선거 때문에, 그 당내 선거 때문에, 전당대회 때문에 이걸 막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2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서야 친명계가 윤석열 정권 탄생론으로 친문계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상호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욕설까지 한 것이고요. 야, 정말 민주당 내부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고 있는지, 얼마나 이재명 사당화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우상호도 이재명 쪽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쪽. 네? 이재명이 당대표가 돼야 되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당대회 당시 친문과 친명이 나눠지지 않아야 되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친문과 친명이 나눠졌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되는 거 위태위태할 뻔했어요. 친문계가 이재명을 향해서 힘을 안 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즉 뭐가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당대표에 떨어지고 지금 이재명이 사당화가 안 되고 이재명 바로 꼴인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우상호가
분명히 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금지시킨 겁니다. 자, 민주당 내부가 어느 정도로 이재명 사당화가 되었는지, 그 사당화 작업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실체입니다. 이재명의 사당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무려 2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년에 걸쳐서.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런 민주당 내부 다툼 우리가 더 알려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투표로서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걸 친문계가 가만히 지켜보겠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요, 지금 배지를 달고 안 다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냐? 누가 먼저 감옥을 가느냐 안 가냐의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사당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기 감옥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을 자신의 방탄정당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감옥을 안 가서 그 상황 속에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게 지금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친문계도 배지 안 달면요,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누구까지? 문재인까지. 자, 무슨 얘기인지를 지금부터 풀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와 관련돼서 점점 윗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 조현옥 청와대 전 인사수석까지 소환을 했고, 이와 관련돼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소환을 했어요. 이제 누구 남은 겁니까? 조국, 임종석, 문재인 남은 겁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수사만 시작되면은 사실상 이 수사 마무리되는 거예요. 점점 윗선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친문들, 특히 임종석, 문재인 이런 사람들도 이와 관련돼서 감옥 안 가려면요, 배지 달아야 돼요. 어떻게든 친문계가 당권을 장악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서로 방탄조끼 들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굉장히 재미있는 보도가 하나 뜨더라고요. 어떤 보도가 뜨느냐? 바로 이겁니다. 청와대가 이상직만 인사검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전 내정 정황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개입됐다라는 각종 정황들이 밝혀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상직만 인사검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3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나머지 2명은요, 서류도 보지 않고 이상직만 검증하고 이상직만 중진공 이사장에 올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이상직 애초부터 올릴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나머지 2명은 들러리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상직을 위해서 그냥 공고만 내고 우리 이렇게 사람 모집합니다 라고 포장만 해놓고 실제는 이상직을 내정하기 위한 쇼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물증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서 벌였다고요? 청와대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청와대 인서비서관으로부터 이상직 내정을 전달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그 회의에 당시 비서실장 임종석도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의 수사가 점점 누구까지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임종석까지 탁탁탁탁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종석까지 탁탁탁탁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이제 누가 남은 겁니까? 바로 문재인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과 관련돼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옥 가고 싶겠습니까? 감옥 안 가고 싶지? 자기들도 이재명처럼 방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방탄조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공천 내부 갈등을 두고 다음 총선에 있어서 이들이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 방탄조끼는 하나뿐이거든요.
방탄조끼가 2개가 아니에요. 방탄조끼가 하나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방탄조끼 있으니까 송영길이가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방탄조끼 한 벌을 두고 친문이 이길지 친명이 이길지 우리는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들이 어떠한 내부 폭로를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 속이다. 민주당이 지금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설 연휴 시작해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속 시원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오늘 방송 좀 속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요즘 최근에 정말 우리로서는 굉장히 듣기 싫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이긴다라는 겁니다.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저들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진심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며 명품백을 파우치라고 얘기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KBS 박장범 앵커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박장범 앵커가 너무 잘 대응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KBS 특별대담이 성공리에 끝났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번 설 연휴에 우리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지내면서 꼭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억전 국정 운영을 펼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좌파들이 지금 어떤 가짜뉴스와 어떤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